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날카로운 기계음이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검은색 VIP 카드를 다시 한번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명의자 요청으로 서비스가 정지되었습니다. 매니저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의자가 누군데요? 불륜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순간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언가 떠오른 듯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시작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날 오후 2시 법원 민원 창구였습니다. 한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창구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도장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원은 빨간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탬프가 종이에 닿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이 작은 도장 하나로 끝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이수연이었습니다.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지원아, 이거 봐. 지금 당장. 첨부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원은 사진을 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입구였습니다. 풍선 장식이 가득했습니다. 현수막에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한 여자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금팔찌였습니다. 그 여자는 김수진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후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친딸을 대하듯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남편 강민수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축하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의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미안. 우연히 같은 레스토랑에 있었어.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지원은 법원 앞 계단에 그대로 섰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수진이 앉아 있는 자리. 그곳은 명절 때마다 지원이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로서 지켰던 그 자리였습니다. 지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원에게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체면이 안 서요. 회사는 그만두는 게 어때요?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회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부사장님, 정말 사직하시는 겁니까? 전무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지원은 사직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가정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모든 경력을 내려놓았습니다. 결혼 1년차 명절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팔을 썰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상을 살폈습니다. 전이 이것밖에 안 돼? 정성이 없네. 시누이가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언니는 집에만 있으니까 시간 많잖아요.
지원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 5년 차였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애를 못 낳아요. 병원 가봐도 소용없대요.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원에게 쏠렸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몇 달 전 병원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아주 건강하십니다. 임신에 전혀 문제 없어요. 그날 밤 지원은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문제래요. 아이를 가질 수 없대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위로 한마디 없었습니다. 지원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집안에 절대 아이를 낳아주지 않겠다고. 결혼 10년 차 남편이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시댁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샴페인을 따르며 자랑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능력이 있으니까 승진하는 거지. 남편도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전 지원이 대학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그 선배는 대기업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남편 회사와 거래 좀 늘려주실 수 있으세요? 지원의 부탁에 선배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혼 20년 차였습니다. 남편이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에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응, 프로젝트 때문에.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차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조수석에 여자용 귀걸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최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나 이혼 준비하려고.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디어 결심했구나. 내가 다 도와줄게. 다시 현실, 지원은 감은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그런 모욕을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강남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원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연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잘 봤어. 그리고 사진들을 하나씩 다시 봤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진, 케이크를 자르는 사진, 모두 함께 건배하는 사진. 화려한 파티였습니다. 택시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근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원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지원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뭔가 묻고 싶었지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결이었습니다. 지원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디데이. 지원은 수첩을 덮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모욕당할 때마다, 무시당할 때마다 조용히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지원은 차에서 내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지원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빌딩 안으로 들어서는 지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지원은 그저 한지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은 복도를 걸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지원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확정 서류였습니다. 천천히 펼쳐서 확인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원은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첫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VIP 회원권 한지원 명의. 파일을 펼쳤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계약자 이름 한지원. 병원 VIP 진료 계약서. 명의자 한지원. 호텔 라운지 멤버십. 회원 한지원. 레스토랑 VIP 서비스. 등록자 한지원. 모든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두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 소유자 한지원. 지원은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각종 계좌 내역과 자산 목록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원 명의였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진우였습니다. 지원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원아, 법원 끝났어? 응, 방금 사무실 왔어. 축하해. 드디어 자유야. 진우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지원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이냐? 이 정도쯤이야. 그나저나 오늘 실행하는 거 맞지? 진우가 물었습니다. 지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파일들을 바라봤습니다. 응, 오늘 저녁에. 알았어. 준비는 다 됐어. 내가 신호만 주면 바로 실행할게. 파티 끝날 때쯤 연락할게.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원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디데이 실행 목록이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 레스토랑 VIP 서비스 정지 오후 8시 실행 예정. 두 번째 항목 골프장 회원권 해지 2일 오전 실행 예정. 세 번째 항목 병원 VIP 진료 취소 2일 오전 실행 예정. 네 번째 항목 호텔 라운지 멤버십 종료 2일 실행 예정. 다섯 번째 항목 아파트 거주권 종료 통보 일주일 후 실행 예정. 모든 항목 옆에 체크박스가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체크되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항목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졸업사진이었습니다. 25년 전 대학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MBA 학위복을 입은 지원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진우와 수연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미래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원은 액자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연아, 지금도 그 레스토랑에 있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응, 친구 생일이라 저녁까지 있을 것 같아. 왜? 지원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저녁 재미있을 거야. 수연의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뜻이야?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지켜봐줘.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3시간 후면 파티가 끝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실행 시점이었습니다. 지원은 서랍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백업 증거 자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VIP 서비스를 사용한 내역들, 골프장 이용 횟수 327회, 병원 VIP 진료 195회, 레스토랑 VIP 예약 452회, 모두 지원 명의로 된 서비스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들이었습니다. 지원은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날짜와 금액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총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0년간 시댁이 누린 혜택의 총 가치 12억 원이었습니다. 지원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파일들을 다시 서랍에 정리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지원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지원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댁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한창인 모양이었습니다. 지원은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오늘이 마지막 일 테니까. 같은 시각 고급 레스토랑 VIP 룸이었습니다. 저녁 6시 30분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요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렸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수진이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친척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수진이도 정말 기뻐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전 며느리는 애도 못 낳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했어. 친척 하나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20년이나 있었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었죠. 신우이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언니는 집에만 콕 박혀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안 체면만 깎았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민수가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모두 건배합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잔이 일제히 부딪혔습니다. 샴페인이 계속 따라졌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음식이 계속 나왔습니다. 송로버섯 스테이크, 랍스터 요리, 캐비어. 모두 최고급 메뉴들이었습니다. 친척 하나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이 집은 달라요. VIP는 뭐든지 최고네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집은 어디를 가든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골프장도 VIP시죠? 물론이죠. 병원도, 호텔도 다 VIP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이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케이크 위에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설탕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과 함께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가 휴대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빠, 새언니랑 같이 찍어요. 민수와 수진이 나란히 섰습니다. 시어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같이 찍어. 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사진이 계속 찍혔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이수연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에게 전송했습니다. 지원아, 파티 완전 화려해. 다들 너무 행복해 보여. 저녁 8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 민수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계산하고 나갈까요? 그래, 그러자. 민수가 손을 들어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아주 좋았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매니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VIP 회원이시니 특별 할인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매니저가 카드 단말기를 가지러 갔습니다. 민수는 지갑에서 검은색 VIP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손에 들고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수진이 카드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그게 VIP 카드예요? 응, 이 카드만 있으면 어디서든 특별 대우받아. 민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카드도 받는 거야. 친척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매니저가 카드 단말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카드 주시겠습니까? 민수가 자신있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매니저가 카드를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해온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말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삐. 매니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카드를 다시 넣어봤습니다. 삐.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매니저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손님, 잠시만요. 카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문제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니저가 세 번째로 카드를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단말기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파티장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카드를 다시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기계음이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서비스가 정지된 것으로 나옵니다. 정지라니?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의자 요청으로 서비스가 정지되었습니다. 매니저의 답변이었습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명의자가 누군데요? 매니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언가 떠오른 듯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설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설마 뭐가 설마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VIP 카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각 지원은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녁 8시 정각이었습니다. 지원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최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의 신호음 후 진우가 받았습니다. 지원아, 진우야.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금 실행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 괜찮아. 20년 동안 준비했어. 지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지금 바로 실행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원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참았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화면이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시겠습니까? 민수가 황급히 지갑을 뒤졌습니다.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해주세요. 매니저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잠시 기다렸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VIP 카드가 왜 안 됐을까? 이상하네. 처음 보는 일인데. 시어머니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시스템 오류겠지. 그럴 수도 있잖아.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수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파티 분위기가 완전히 식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먼저 가볼게요. 친척들이 인사를 하며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곧 VIP 룸에는 시댁 식구들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민수, 수진, 신우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VIP 카드 명의가 누구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물어보잖아요. 누구 명의냐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원이. 뭐라고요? 수진이 되물었습니다. 전부인 명의야. 지원이 명의.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골프장이랑 병원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지원이 명의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도 몰랐어요?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감히 뭘 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며느리라고 믿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걱정 마. 곧 다 정리할 거야.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그럼 오늘은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집까지 바래다 줄게.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원 씨, 연락 좀 해. 무슨 일이야?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막막함만 밀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이수연은 친구들과 레스토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방금 목격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VIP 카드가 거부되던 순간 당황하던 민수의 얼굴, 식어버린 파티 분위기.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지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원아, 방금 뭔가 큰일 벌어졌어. 카드가 안 됐대. 내가 한 거지?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 응원할게. 지원의 집.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10통, 민수에게서 15통,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지원은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 야경만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차 한 잔을 우려냈습니다.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지원은 작게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명자는 어젯밤 일이 마음에 걸렸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회원님의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자 요청으로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오전 골프 약속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이미 약속한 자리였습니다. 당장 골프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명자입니다. 오늘 예약 있는데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원 자격이 종료되셨습니다. 종료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명의자 요청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명의자 요청.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서였습니다. VIP 진료 예약이 일반 진료로 전환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것 봐. 골프장도 막히고 병원도 막혔어.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해? 이게 진정할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지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부재중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원 씨, 제발 연락 좀 해. 얘기 좀 하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계속 확인했습니다. 지원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어. 뭔데요, 어머니? 호텔에서 연락 왔는데 라운지 출입이 안 된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기다리세요. 퇴근하고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댁집 거실. 시어머니, 민수,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누이도 와 있었습니다. 모두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전 부인한테 연락은 안 돼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봐. 지원이가 언제까지 버티겠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휴대폰을 꺼내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는 병원 예약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박명자입니다. VIP 진료 예약했는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 진료로만 가능하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여기 20년 넘게 VIP로 다녔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명의자 변경 요청으로 일반 회원으로 전환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같은 날 저녁, 민수는 수진과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VIP 룸은 예약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원 자격이 종료되어 일반석만 가능합니다. 직원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반석으로 주세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빠,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미안해. 최대한 빨리 해결할게. 해결이요? 어떻게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오늘 일찍 들어갈게요. 머리 아파서요. 수진아, 오빠도 빨리 정리하세요.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테이블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에게 또 문자가 왔습니다. 해외여행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친구들과 가기로 한 여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지원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빌딩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시댁집 거실에 등기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파트명도 통지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유자 한지원의 요청에 따라 거주권이 종료됩니다. 2주일 이내 퇴거 바랍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뭐, 집에서 나가라고? 시어머니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집까지 뺏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한지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우리 잠깐 만나요.
민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응, 어디서 볼까? 집 앞 카페요. 30분 후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조금만 시간을 줘.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저 생각 많이 해봤어요. 응,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오빠네 상황이 너무 복잡해요. 저는 이런 거 감당 못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내가 다 정리할게. 정리요? 아파트도 전부인 명의잖아요. 오빠 재산이 뭐가 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좋았어요. 행복하세요. 수진아. 하지만 수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주일 후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휴, 일반 진료는 사람도 많고 힘들어 죽겠네. 시어머니가 투덜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층수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민수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틀렸다는 소리였습니다. 이상하네. 다시 눌렀습니다. 삐삐삐. 또 틀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아니, 나도 모르는데? 시어머니도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경비원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강민수 씨 맞으시죠? 정장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최진우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유자 한지원 씨의 요청으로 왔습니다. 명도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최진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통지서는 2주일 전에 받으셨죠? 오늘까지 퇴거하셔야 합니다. 최진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인데 왜 나가야 해요? 우리 집은 어떡하고... 최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죠. 소유자는 한지원 씨입니다.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소유자 란에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짐은 이미 이사업체가 정리했습니다. 인근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최진우가 말했습니다. 뭐, 우리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짐을 옮겨?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외출 중이셔서 법원 집행관 입회하에 진행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최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실 거면 법원에 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원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와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이미 짐이 실린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도 와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떡해? 신우이가 울먹였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짐은 창고 주소로 가시면 됩니다. 한 달 보관료는 지불되어 있습니다. 명함 뒤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는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최진우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신우이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일어나세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원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부재 중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원 씨, 이렇게까지 할 거야? 우리 좀 만나자. 제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쥔 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1시간 후, 민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데리고 임시 숙소로 향했습니다. 고시원이었습니다. 좁은 방 3개를 겨우 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 안을 돌아봤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내가 이런 데서 살아야 한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상사와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게. 상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 부장, 자네한테 할 말이 있네. 상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10년 전 우리 회사가 대우그룹과 계약했을 때 기억하나? 네, 그때 제가 프로젝트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상사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계약이 성사된 게 자네 실력 때문이 아니었어. 상사의 말에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우그룹 회장이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에 연락했어. 자네 부인 한지원 씨 부탁 때문이었다고. 뭐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원 씨가 그 회장의 대학 후배였대. MBA 동기였다는군. 인사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계약 덕분에 자네가 부장으로 승진했지. 하지만 그게 자네 실력이 아니었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근 회사 실적도 좋지 않고 자네 업무 집중도도 떨어졌어. 상사가 서리를 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구조조정 대상이야. 오늘부로 해고야. 민수는 멍하니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이미 결정된 사항이야. 짐 정리하고 나가게. 상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승진도, 능력도, 모든 것이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자기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부장 잘렸대.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일도 제대로 안 하더라. 민수는 박스를 꺼내 짐을 쌌습니다. 20년 다닌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20년도 지원에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민수는 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작은 원룸을 겨우 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시누이는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원룸은 좁았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붙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겨우 몸을 돌릴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아.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와 어머니와 나눠 먹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밥이야?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VIP 대접받던 날들,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웃던 모습, 넓은 아파트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간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민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지원아.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지원은 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밝은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투자 제안서가 떠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진우였습니다. 지원아, 명도 완료됐어. 고마워, 진우야. 괜찮아? 마음이? 최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20년 동안 준비한 거잖아.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 견뎌낼 거라고 믿어. 응.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원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과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지원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유로운 미소였습니다.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경력도 애매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20년 근속하셨는데 왜 퇴사하셨죠?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민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떨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원룸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중소기업 컨설팅 회사가 화제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한지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한지원 대표, 전 대기업 계열사 부사장.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사장? 시어머니도 TV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인터뷰가 계속되었습니다. 대표님은 25년 전 MBA를 취득하셨고 최연소 부사장까지 오르셨는데 갑자기 사퇴하셨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제 일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하셨나요?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원의 회사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10여 개 기업과 계약을 맺었고 투자 유치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기자의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뉴스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부사장이었다고? 지원이가? 시어머니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MBA, 최연소 부사장,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10년 전 회사 계약, 지원이 회장에게 부탁했다는 것, MBA 동기였다는 말, 모든 VIP 회원권이 지원 명의였던 이유, 고급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지원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다고, 쓸모없다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원의 회사를 검색했습니다.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대표 인사말을 클릭했습니다. 지원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지원입니다.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민수는 지원의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의 깔끔한 빌딩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 한지원 대표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옆에는 최진우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민수와 지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수 씨, 지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원 씨,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할 얘기 없어요. 법적으로 모든 절차 끝났습니다. 지원 씨, 제발. 내가 잘못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아셨네요. 지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당신과 당신 가족이 저한테 뭘 했는지 기억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부사장이었다는 것도 몰랐죠.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지원 씨,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요. 당신도 당신 인생 사세요. 지원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최진우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로비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나가주시겠습니까? 민수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지원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진우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진우가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오히려 후련해.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게 이제 끝났어. 그래. 이제 앞만 보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원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지원 그 자체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원의 회사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직원도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원은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 앞에서였습니다. 올해 저희는 30개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내년 목표는 100개 기업입니다.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투자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한 대표님, 정말 인상적입니다. 추가 투자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원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수연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지원아, 다음 주 저녁 어때? 진우도 부를게. 축하 겸 저녁 먹자.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시간 보내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거래처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한 대표님, 계약서 검토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서명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원은 전화를 끊고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바쁘지만 충실한 날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수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바 자리였습니다. 나이 50에 찾은 일이었습니다. 주방 안은 습하고 더웠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접시를 닦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땡그랑.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조심해. 죄송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깨진 접시를 주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작은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있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입원한 지 2달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병원비를 내느라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책상과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넓은 아파트 거실, VIP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골프장에서의 주말, 모두 꿈 같았습니다. 아니, 원래 꿈이었습니다. 지원이 만들어준 꿈이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지원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원은 수연, 진우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VIP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지원 자신의 법인 카드였습니다. 지원아, 정말 대단해. 6개월 만에 이렇게 성장하다니. 수연이 감탄했습니다. 다들 도와줘서 가능했어. 지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원이의 성공을 위해 건배.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며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전 남편은 어떻게 됐대? 지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몰라. 관심 없어. 그래, 그게 맞지.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원아, 넌 이제 앞만 보면 돼. 응, 그럴게. 지원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원은 새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깔끔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히 지원의 것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었습니다. 지원은 와인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지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20년간 참았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이었습니다.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지원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지 않았습니다. 한지원으로 당당히 살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작게 웃었습니다. 고생했어, 지원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오늘 지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